오늘 할 내용은 backpropagation. 그러니까 내가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트레이닝 할지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 이제 기본적으로 입출력만 준 거죠. 사람은 입출력만 주고서 중간은 너가 만들어 봐라. 근데 그 신기한 결과들은 사실 다 따지고 보면 최적화 문제를 수행하면서 어떤 사이드 이펙트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와라, 너는 뭐 꽃을 찾는 걸 해라, 이런 거 시키지 않았죠. 근데 중간에 꽃무늬에 집중한다든지, 그래서 레이어들이 각각 업무 분담을 하면서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을 배우는 거죠. 이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벌어지는 일인 거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는 우리는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최적화 문제를 풀었더니 이게 되네,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백프로포게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수학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미분만 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사실 미분이 적분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미분만 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자, 지금 풀어야 될 문제를 추상화 해보면, 자,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들이 잔뜩 있죠? 여러분한테 익숙한 x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최적화해야 될 최적 함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파라미터 x인 거고, 최적화 목적 함수는 뭐 트레이닝 셋에서 그 트레이닝 샘플을 다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 값과 정답을 비교한 차이의 합 정도 되겠죠? 뭐 표현이 어떻든가. 그러니까 그거는 정해진 거예요. 트레이닝 샘플은. 요 식에서 언급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정해진 거예요. 언급될 이유가 없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핵심적인 부분은 내가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결정하고 싶은데 목적 함수는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걸 푸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한 줄로 딱 요약한 거죠. 상황. 자, 여러분 최소가 어떻게 구하셨죠? 고등학교 때? 일단 미분하고 0되는 점 찾습니다. 그렇죠. 최적화 방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미분하고 0이라고 놓고 푸시면 됩니다. 풀 수 있다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으면 이렇게 풀고 끝났겠죠. 이렇게 풀기 힘들 뿐인 거죠. 이게 정답 중에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저타고 최소값이 되는 건 아니고 최소값의 후보들이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분해놓고 0이라고 풀면 끝인데, 저렇게 풀었더니, 저렇게 썼더니 못 풀겠더라, 이건 거죠. 그래서 이거를 푸는 어떤 이터러티브한 방법이 나오는데,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인 거죠. 저희가 언제 나왔을 것 같으세요? 이 방법이? 2000년 전에 나왔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이요? 왠지 생각은. 생각을 해봅시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면 그레디언트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레디언트가 뭐죠? 미적 분항에서 나온 거죠. 미적 분항이 나온 거죠. 미적 분항이 나온 다음에 나왔겠죠. 몇 배. 그렇잖아요. 예. 미적 분항이 안 나오면 그레디언트 계산을 못 하는데. 물론 뭐. 그러니까 뉴턴이 미적 분항을 만들면서 거의 바로 나왔죠. 당연히 뉴턴 메소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턴이 이제 미적 분항을 만들면서 기울기 계산할 절차가 나오니까 최소값도 계산할 수 있겠네요. 바로 된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기울기 계산할 절차가 있으면 그 함수의 최소값을 구할 절차도 따라 생기는 거죠. 미분만 할 수 있으면 최적화할 수 있다라가 되는 거죠. 내가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데 파라미터가 100만 개예요. 그렇지만 내가 각 파라미터별로 미분할 수가 있다면 이 뉴럴 네트워크 학습할 절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를 이제 한 거고, 이터러티브한 방법에 짠 이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데서 적당한 데 시작했다가 거기서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그럼 거기서 미분 값을 계산하고 거기로 조금 이동하고 또 거기서 미분값 계산하고 조금 이동하고, 이거를 반복하면, 이 문제를 풀기 너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좀 쉽지만 많이 해야 되는 뭔가가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미분값 계산이니까 미분값 계산을 해서 조금 업데이트하고 거기서 또 계산해서 좀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복잡한 식의 최저값을 구하고 옵티멀 값을 구하고 최대일 수 있고 최소일 수도 뭐만 하면 되냐? 여러분이 미분값을 계산할 절차가 있으면 가능한 거죠. 물론 말처럼 간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알파를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라는 문제도 있고 그거는 다음 할 토픽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는 거는 뭐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변수가 100만 개면 내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뭔가 좀 수학적으로 깔끔한 노테이션과 이런 표현법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저걸 하기 위한 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냥 미분 열심히 하고 적당한 파라미터 알파에 대해서 그쪽으로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조금 간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 그렇죠. 자, 체인룰.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연쇄법칙. 자, 위에 거는 문자가 하나짜리인 체인룰인 거고 밑에 거는 여러 개 문자짜리 체인룰인데요. 편미분 나오고 그러죠. 강의 녹화한 것 중에 그 미적분학 복습 편이 있죠. 그 부분 보시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적분학은 뭔가 이렇게 인간이 시각화할 수 있는 혹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그런 걸 잘 파악하시면 저는 수식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저걸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자, W가 x, y, g에 관한 함수예요. 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x가 조금 변하고 y가 조금 변하고 g가 조금 변했을 때 w가 얼마큼 변하냐는 거죠. 이 오른쪽 3개와 왼쪽 하나의 관계식이 궁금한 거예요. 자, x가 좀 변했을 때 w가 얼마큼 변할지는 뭘 해보면 되죠? x가 좀 변해서 w가 얼마큼 바뀔지는 뭘 계산하면 되죠? 그 비례상수가 뭐죠? 비례상수라는 건 이거죠. 내가 델타 x 대신에 델타 x를 넣으면 w 대신 델타 w가 나올 건데 델타 x분의 델타 w가 이제 비례상수인 거죠. 그거에 비례해서 바뀌겠죠. 뭐 1대1일 수도 있고 뭐 3배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뭐죠? 그게 편미분이죠. x를 f를 x를 편미분한 거죠. 혹은 기울기 같은 거죠. 내가 x를 요만큼 흔들면 요런 상수만큼 될 거고 그거 y축, z축 이 얘기인 거죠. 연쇄법칙인 거죠. 수식이 딱 여기까지 필요하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행렬 같은 경우는 뭐 들어가긴 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뉴럴 네트워크를 했던 건데요. 자, 오늘은 좀 더 디테일로 그때는 큰 틀에서 느낌만 받으신 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x1, x2 그 다음에 그 상수 더하는 거를 그냥 입력으로 처리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도 해요. 그냥 1이라는 고정된 입력이 있는 것처럼. 자, 그랬을 때 자, 요게 첫 번째 뉴런이 받는 입력이 되겠죠. 요거는 두 번째 뉴런, 요거는 세 번째 뉴런. 거기에 논리니어 펑션이 있겠죠. 뭐 여기서는 렐로 정도가 제일 무난한 선택이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결과를 받아서 상수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상수 곱하고 바이어스 더해서 여기서는 논리니어 펑션을 안 썼는데 제가 왜 안 썼을까요? 파이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안 쓴 이유가 뭘까요? 이거 소프트맥스에 넣을 계획이라서 안 쓴 거죠. 일반적으로 더 올라가고 이러면 넣어야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손으로 쓰는 예제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제가 바로 소프트맥스에 넣을 생각이라서 안 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한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인 거죠. 이게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앞으로 쭉 가는 뉴럴 네트워크라는데 왜 그런 표현을 쓰냐 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리커전도 있고 이런 뉴럴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돼서 이제 그런 걸 강조할 때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죠. 쭉 올라가는. 자, 이게 수식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뭐 변수가 입력이 많고 뭐 이래야지. 근데 뉴럴 네트워크에 있어야 되가 다 갖고 있는 거죠. 예. 좀 뭐 있잖아요. 있어야 되는 개수가 좀 적을 뿐이지. 종류별로 다 갖고 있어. 푸드맥스 갖고 있고 논리니어 펑션 갖고 있고 또 그렇죠. 웨이트 곱하기 뭐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많을 뿐이지. 자, 이거는 앞에 그거를 행렬 걸로 쓴 겁니다. 훨씬 컴팩트하죠. 아주 좋은 지적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 요거랑 똑같은 기호로 쓴 건 사실 좀 문제가 있는데 예, 이걸 뭐 다른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예. 아니네요. 틀렸네요. 좋은 지적입니다. 요거 없어야 됩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자, 발견하신 분이 고치기로 하죠. 예. 예. 강의노트 올리실 때는 고쳐서 올려주십시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저 뉴럴 네트워크에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아까 파라미터 몇 개였죠? 17개죠. 17개 파라미터 각각에 대해서 목적함수 이제 나오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구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자, 이제 미분을 하시니까 로스 펑션이 필요하죠. 그래서 로스 펑션이 필요한 거 우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기로 한 거고 지금 정답이 1,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얘랑 얘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하시면 되죠. 이 둘의 크로스 엔트로피가 얼마죠? 얼마죠? 크로스 엔트로피가 이렇게 많이 쓰죠. T라고 해서 무슨 제가 Z 썼고 뭐 YI 물결이라고 하겠습니다. Y1, Y2로 봤을 때 이런 거죠. 1, 0이니까 이게 이제 원하드 코딩을 하면 크로스 엔트로피 계산이 더 간단해지죠. 원하드 코딩을 했을 경우. 그래서 이 경우엔 크로스 엔트로피가 로그 뭐 대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G1이 이게 이 뉴럴 네트워크 학습을 잘 됐다 그러면 Z1이 굉장히 커야 될 거 아니에요. Z1이 크면 저 로그 안에가 얼마예요? Z1이 굉장히 크면 로그 안에가 1에 가깝죠? 1에 가깝게. 그러면 값은 얼마에 가깝죠? 0에 0에 가깝죠. 잘했다. Z2가 엄청 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그 안에가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로그 안에가 Z2가 굉장히 크다면 0이 되겠죠?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작은 수니까 굉장히 큰 수가 되겠죠. 굉장히 큰. 그러니까 정답이 1, 0이면 Z1 크게 해라 그 얘기인 거죠. 예. 0, 1이면 Z2 크게 해라 되고 뭐 1, 0, 0 뭐 3개짜리라면 뭐 그런 비슷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는 우선은 뭐 확률적인 해석 이런 거는 이제 뭐 좀 더 배워야 되고 뭐 지금 그거를 몰라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냥 잘했다 못했다에 굉장히 괜찮은 무난한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두 번째 샘플이면 또 뭐 정답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로스들 각각에 대해서 로스들이 이렇게 돼 있겠죠. 그 로스들이 모든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목적 함수인 거죠. 그리고 목적 함수의 파라미터는 지금 17개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들인 거. 그러니까 내가 가진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파라미터를 찾아라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트레이닝 셋을 잘 설명하는 파라미터를 찾아라. 그렇죠? 자, 얼마나 복습하셨는지. 뉴럴 네트워크는 3층이 좋은 거예요? 4층이 좋은 거예요? 3층이 좋아요? 4층이 좋아요? 아니면 SVM이 좋아요?
정답이 뭐죠? 정답이 없어요. 아무거나 다 좋은 거예요. 정답은 없죠. 뭐 상황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상황에서 뭘 보면 되는 건가요? 가장 잘 맞는. 그게 뭐죠? 가장 잘 맞는이 뭐죠? 자, 예. 결정 숫자로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가장 좋은 이런 얘기는 예.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억하거나 뭐 이렇게 뭐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런 표현 가끔 쓸 수 있겠지만 예. 항상 숫자로 판단하는 거죠. 좋은 거를 고르시나요? 좋은 거를 그렇죠?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뉴럴레트가 3층짜리가 좋은 거예요? 3층 4층짜리가 좋은 건가요? 둘 중에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예. 어느 걸 고르셔야 돼요. 예. 뭘 고르시면 되죠? 자, 여러분 어떤 걸 고르시면 되나요? 그러니까 보면 정확도가 높은 도 가만 보면 별 얘기가 없어요. 좋은 걸 고른다는 게 뭐가 다른데요? 좋은 게 뭐냐는 거죠. 자, 이 질문은 사실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답이 굉장히 어이없을 수도 있어요. 어느 뉴럴 네트워크가 좋은 거냐? 밸리데이션 셋에서 잘 된 뉴럴 네트워크가 좋은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트레인 셋에서 로스를 줄인다고 그랬죠. 예. 트레인 셋에서 로스가 0이라고 칩시다. 예. 그게 좋은 건가요? 트레인 셋에서 로스는 그냥 참고 자료일 뿐, 진짜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트레인 셋에서 내가 로스가 0이다. 좋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정보가 없죠. 예. 오히려 트레인셋에서의 숫자는 내가 앞으로 또 그런 얘기 나오겠죠. 앞으로 내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줘요.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죠. 내가 그걸 갖고서 이걸 어떤 방향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그렇지만 내가 지금 두 명이 갖고 왔어. 한 명은 3층짜리 갖고 왔어. 4층짜리 가져왔어요. 4층짜리가 트레인셋에서 뭐 로스가 0이에요. 3층짜리는 트레인셋에서 로스가 0.3이에요. 어느 게 좋은 거죠? 레이. 네? 트레인셋에 대해서기 때문에 모르죠 지금. 아직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안 갖고 온 거지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안 갖고 온 거죠. 사실은 지금은 왜 정보를 이거밖에 안 가져왔어? 라고 질문에 대한 상황이지 이게 뭐가 좋아라는 얘기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뉴럴 네트워크와 이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거죠. 뭐가 잘 된 뉴럴 네트워크죠? 셋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게 좋은 뉴럴 네트워크. 내가 1층을 쓸지 2층을 쓸지 3층을 쓸지 뭘 받고 고르죠? 밸리데이션에서의 성능을 보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뭐 파라미터 개수라든지 좀 메타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계산량이라든지. 그건 이제 어떤 메타적인 요소인 거고 이 뉴럴 네트워크 성능 자체는 트레인셋에서 내가 지금 계속 트레인셋에서의 이걸 줄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숫자를 줄이는 건 세타를 결정하는 절차인 거지.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의 최선의 세타를 찾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뉴럴 네트워크 좋다 안 좋다는 건 그건 다른 얘기인 거죠. 다른 데서 이걸 계산해 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라 그럴까? 뭐 SVM이 좋은 거예요? 랜덤 포레스트가 좋은 거예요? 상황마다 다른데 상황이 주어진다면 뭐 밸리데이션 셋에서 잘 되는 게 좋은 거지. 이게 이제 항상 대답.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어떤 억지스러운 질문인 것 같으면서도 상대편이 얼마큼 이해했는지 판단하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가 막 길고 이러면 이제 뭐 그런 걸 왜 물으세요?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밸리데이션 셋에서 잘 되는. 그렇지만 뭐 이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 더 얘기가 있겠지만 트레이닝 셋에서 나오는 트레이닝 에러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줘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얘기 또 하도록 합시다. 아무튼 지금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요 구조에서 가장 잘 되는 세타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은 로스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선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 f, x, 자, 요거는 첫 번째 샘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좀 쓰기 좀 그렇네요. x를 지금 파라미터로 썼는데 다시 이제 아까랑 파라미터 바꿔서 세타를 파라미터로 쓰고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샘플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게 뉴럴 네트워크 출력인 거고 얘가 정답인 거고 그 다음에 그 로스가 D인 거죠. 그랬을 때 모든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 이걸 다 합친 얘가 내가 최소화시키고 싶은 애인 거죠. 자, 이게 지금 상황을 다 요약한 식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예요.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은 그러니까 파라미터와 입력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나온 값과 정답과의 차이를 모든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 다 모은 얘를 줄이는 세타를 찾는 거죠. 이게 트레이닝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얘를 미분하는 거랑 얘를 미분해서 다 합친 거랑 그냥 이걸 미분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fx 더하기 gx 미분이나. 그러니까 우선은 요 안에 거에만 집중할 수 있겠죠. 하나짜리만. 그러니까 하나짜리에만 미분해가지고 구하시면 나머지는 합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쳐서 미분한 거 합치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만 하실 수 있으면 트레이스에 대해서 내가 10개든 100개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 이제 일반적인 걸로 한번 써봤습니다. 여기 크로스 엔트로피인 거죠. 앞에 그라운드 트루스가 나오는 거고 예측한 값이 나오는 거. 얘가 목적 함수인데, 자, 요번에서 요 i와 n은 여기서 스몰 n이 뭐죠? 클래스의 개수죠. 그렇죠. 여기서는 트레인 샘플 인덱스가 없어요. 하나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트레인 샘플 인덱스가 있으면 이중 인덱스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게 뉴럴 네트워크 출력이 이건 거고 지금 정답이 이건 거고 이게 두 개의 차이가 이건 거고 이거를 미분할 줄 알면 저거를 뭐 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트레이닝 샘플 전체에 대한 그레이디언트 계산한다든지 그거 뭐 3개 모은 걸 계산한다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미분의 선형성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소프트맥스까지 다 됐네요. 자, 이거를 그냥 라운드 Z1은 이게 나와요. 라운드 Z2는 이게 나와. 지금 동영상을 잠시 끄시고 직접 미분을 해보시죠. 라운드 Z1이 저렇게 나오는지 라운드 Z2가 저렇게 나오는지. 자, 그래서 다들 잘 계산하셨나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쭉 해서 요 끝까지 할 건데요. 여기까지 이제 계산이 완료가 된 거죠. 어떤 수업을 할 때 이제 학생분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어디까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 토픽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대표적인 토픽이 이 디테일한 계산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를 가르쳐야 된다. 계산만 계속 시키고 그리고 이게 정녕 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뭔지 특히 수학 가르칠 때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라는 쪽이 있고 또 다른 쪽은 제가 저거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마 내일 다 잊으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에 대해서 들은 설명들 중에 그 설명이 암만 쉽고 했지만 돌아서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체화하는 거는 고생을 해야 된다. 손이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
그냥 말로 설명해주고 뭐 이런 건 당연히 하되 그거와 병행해서 엄청 반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양끝단인데요. 근데 뭐 지금 저걸 계산할 수 있냐 없냐가 아주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걸 누르레토코 만드는데 저거 계산은 아무도 없거든요. 미분도 안 해요. 왜냐하면 미분을 다 시스템이 알아서 해줘요. 저게 하는 건 포워드 패스만 써주면 되는 건데 포워드 패스조차도 소프트맥스라고 쓰지 식을 쓰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거를 이제 개발하거나 이러실 때 저 디테일을 하나도 모르셔도 되는 거죠. 그럼 디테일을 다 모르고 저 함수만 콜하면 충분히 훌륭한 개발자가 되냐? 그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내가 뭐 개발하는데 저걸 알아야 되냐? 그럼 또 그건 아니지만 저걸 모르면서 내가 이게 잘 동작하지 않을 때 디버깅을 할 수 있냐? 디버깅이라는 얘기는 뭐 브레이크포인트 잡고 이런 뿐만 아니라 어느 레이어가 문제의 소질이라든지 뭐 어떤 입력들을 넣어서 어떻게 될지 이게 제대로 동작한다면 이집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 항상 알아야 되는데 그래 디버깅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집에서 뭐가 나올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냥 운에 맡기는 디버깅이 되는 거죠. 이거 바꿔서 되길 바라는데 그게 하나 고쳐서 될 거였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세네 개를 동시에 고쳐야지 되는 거라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특히 학부생분들은 대학원생은 좀 다릅니다. 학부생분들은 저거 그냥 다 계산해 보셔야죠. 다 계산해 보고 손에 그 체화를 시키셔야죠. 자, 아무튼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계산이 됐습니다. 소프트맥스 레이어까지 거슬러 왔어요. 자, 여기서 또 재밌는 측면 하나가 자, 여기 R1, R2가 계산됐었죠. 여기에 이렇게 백프로포게이션에 R1, R2가 들어간다고요. 자, 그럼 R1, R2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 이 전체 소프트웨어, 뭐 텐서플로우나 이런 걸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포도 쭉 올라갔어요. 백프로브를 해야 돼요. 근데 R1, R2가 필요해요. R1, R2 또 계산하려면 다시 여기서 쭉 올라와야 되죠. 어떻게 하겠어요? R1, R2를 올라갈 때 저장시켜서 놓은 방법밖에 없겠죠. 근데 중간에 나온 액티베이션들이 황상을 초월하게 큰 많은 양들이거든. 여러분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중간에 채널 뭐 수백 개의 그러니까 이것들을 트레이닝할 때 이게 중간에 다 저장시키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백프로브 할 때 그걸 써야지만 경제적인 거지. 이걸 내가 R1 계산한다고 다시 여기까지 올라와서 R1 계산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 이게 사실은 GPU가 메모리를 특히 트레이닝할 때 엄청나게 먹는 이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뭐 100층이다. 그러면 5의 배수만 저장해 놓고 8이 필요하다고 하면 5, 6, 7 계산해서 쓰는 거죠. 뭐 다 하긴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메모리를 쓰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워드 패스 그러니까 트레이닝 할 때 포워드 패스의 값들을 중간중간 저장해 놓지 않으면 백워드 패스 계산이 굉장히 힘들죠. 당연한 얘기죠. 그 값들이 필요한데 그걸 다시 풀음부터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런 측면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거는 얘와 라운드 L, 라운드 Z2와 라운드 L, 라운드 Z1을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는 거고 그리고 뭐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진짜 중요한 거는 요 파라미터 업데이트인 거죠. 요 파라미터가 9개 있었고 여기 8개 있었죠. 맞나요? 17개였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업데이트 할까 한 거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아래층에 너희들도 레이어 1도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걸 줘야 되는데 그게 얘인 거죠. 그래야 레이어 1이 뭐 내부 파라미터 업데이트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와야. 그러니까 자기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너 밑에도 써야지 라고 해서 요걸 계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이어 2가 가진 파라미터들이 있죠.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요걸 계산해요. 각 파라미터별로. 파라미터가 uij라면 라운드 L, 라운드 uij 계산해야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각각의 레이어는 맡은 역할이 자기가 받은 그레디언트를 갖고서
그레디언트 표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요 값들,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기보다는 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으니까 요걸 갖고서 이거를 계산해주는 부분과 그다음 자기 각 개별 파라미터에 대해서 요걸 계산한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크게. 자, 그럼 우선 요것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얘와 얘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뭐 결론까지 다 썼지만. 근데 이걸 하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포워드 패스 식이 있어야 계산이 가능하죠. 포워드 패스 식은 이거로 주어져서 아까 계산한 거였죠. 그러니까 요게 주어져 있을 때 얘와 얘를 써서 얘를 표현해라 라는 문제인 거죠. 됐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아까 했었던 체인 룰이죠. 라운드의 라운드 y1은 라운드의 라운드 z1 y1 L z2 z2 y. 요건 내가 받은 거, 요것도 받은 거. 라운드의 라운드 z1이 얼마죠? 죄송합니다. 저 얘를 받은 거죠.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틀리면 빨리 알려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얘를 받은 거죠. 얘를 받은 거고 얘를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근데 식을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고. Z1 라운드 Z1 라운드 Y1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포워드 패스였으니까 그냥 U11 라운드 Z2 라운드 Y1은 U21 마찬가지로 다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래 레이어에 넘기는 데 있어서 이게 뭐 실제는 미분이지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미분이지만 막상 구현해야 될 거는 숫자 곱하기인 거죠. 사실 이 컴퓨테이션 측면에서 포워드 패스랑 사실 근본적인 구별이 안 돼요. 포워드 패스가 뭐예요? 들어오면 파라미터 곱해서 바이어스 더해가지고 뭐 하는 거였죠. 이쪽도 뭐예요? 뭐 받으면 뭐 곱해서 더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 곱해야 되는 숫자까지도 재배치가 돼서 그렇지? 그렇죠? 똑같죠? 그러니까 이 계산 측면에서 포워드 패스, 백워드 패스는 적어도 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 자, 그래서 각 그 라운드 y1에 관해서는 다 얘기가 끝났고 이제는 각 변수들 파라미터가 8개 맞나요? 예. 자, 다 해보는 거죠. 라운드의 라운드 U11은 자 봅시다. U11 이거로 미분하는 건데 U11은 Z1만 상관이 있으니까 라운드의 라운드 Z1 라운드 U11 그래서 요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변수들을 다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실 뭐 대단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배우셔야 될 거는 저런 수학식이다. 그리고 내가 저걸 계산할 일은 평생 없지만 계산 자체는 굉장히 기계적인 계산들만 이루어져. 뭐 엄청 복잡한 식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랑 똑같이 이거 업데이트하면 되고. 자, 라운드 L, 라운드 X1 아까 식이라면 라운드 L, 라운드 X2도 구해야 되는데 이걸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한 분 게스트는 구할 필요가 왜 없다고 생각하시죠? X1, X2 인풋이니까 변한 변수가 아니니까. 정답이죠.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관점에서는 라운드 X1, 라운드 X2를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딥드림 기억하시나요? 그런 상황에서는 라운드 X1과 라운드 X2만 필요하죠. 파라미터는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네트워크 트레이닝하는 입장에서는 정답이고, 내가 좀 이걸 좀 다른 목적으로 쓴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저걸 계산할 필요도 있는 거고, 계산하는 식도 복잡하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기서 한 번 좀만 더 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당연히 텐서플러스 다 지원을 해주고요. 자. 그래서 뭐 수식을 쓴 건데, 요거는 아까랑 조금 달라지는 게, 아까는 마지막에 논리니어 레이어가 없어가지고 근데 논리니어가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게 뭐 라운드 while은 여기서만 상관 있는 거죠. 라운드 while 요거 받은 거고, y1을 1, 2로 미분하면 저 요 안에 게 지금 제가 노테이션 요 안에 게 앞에 올라갔을 때 그 숫자인 거죠. 뭐였죠? 뭐라고 뒀네? 뭐 문자를 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앞에 계산할 때 그 숫자를 남겨뒀으면 저장하고 있어서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저 미분한 거, 이게 만약에 렐로였으면 뭐죠? 0 또는 1이죠. 그러니까 저것조차도 사실 렐로 같은 거 쓰면 진짜 간단한 계산이죠. 0 만들거나 1 하거나. 소프트맥스가 아니라 시그모이드.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지금 미분해 보시죠. 요게 시그모이드죠. 이거 미분해 보시죠, 지금. 자, 저거 미분하면 원래 거랑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원래 식이랑.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포워드 패스에서 저 값을 잘 계산해 놓으면 백워드 패스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아니면 다음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죠. 이게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뭔가 고등학교스럽게 유도한 겁니다. 고등학교스럽게 유도했다는 얘기는 모든 변수별로 하나씩 해서 한 거죠. 뭐 못할 것도 없고 이해하는데 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는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큰 걸 다루고 이럴 때 이제 확실히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 똑같은 내용을 행렬 로테이션을 써가지고 하는 거죠. 행렬이 들어간 미분 뭐 이런 건데요. 이 부분도 그 캘큘러스 리뷰 한번 복습해 그 올린 동영상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 하나하나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것들이 내부에 깔려 있는 거를 이해하시는 게, 저런 것들이 쌓아 올려져서 이게 뉴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죠. 그냥 만약 우리가 구두로만 한다면 또 아까 얘기한 AI, ML, 딥러닝 이런 게 사실은 뭐 거의 다인 거죠. 사실 뭐 그거에서 디테일을 빼면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목적은 행렬로 써서 할 건데요. 행렬로 쓰려고 하다 보니 조금 더 노테이션들을, 문자들을 좀 더 도입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중간 단계 한번 저장하고, 그렇죠? 문자 도입한 거죠. 그 다음에 논리니어 블락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x1 갖고서 얘 계산하고, 얘 논리니어 하고, 그 다음에 얘 갖고서 또 매트릭스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그 다음에 얘가 소프트맥스를 통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데 매트릭스만 쓴 거예요. 알파 뭐 이런 걸 왜 도입했냐 그러면 이 수식을 쓰기, 이게 백프로브를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아까 같은 경우는 개별 문자로 했으니 별 상관이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입한 게 좀 더 편했습니다. 자, 아까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됐고, 자, 지금 이제 아까는 다 쪼갰었지만 얘가 주어진 상황인 거죠. 아까 계산한 결과를 잠 볼까요? U11, 22, 12, 13, 23. 이게 뭐죠?
행렬 얘를 트랜스포즈한 거죠. 그러니까 포워드가 W 곱하는 거라면 백워드는 W에 트랜스포즈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 뭐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죠. 정확히 말하면 이 부분이. 이거는 잘 정리해 쓰시면 이거는 이제 요런 요 연산은 뭐 이렇게 여러분 자주 보는 건 아닌데 뭐 아우터 프로덕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요 벡터 요 매트릭스를 곱한 거죠. 네? 그다음에 바이어스 뭐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매트릭스 노테이션을 썼을 때 굉장히 깔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논리니어 블락은 그냥 개별로 해주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그 렐로였다면 1 또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0, 1, 0, 1, 0, 0 뭐니까 이런 느낌의 아주 그냥 트리비얼한 매트릭스인 거죠. 뭐 실제로 매트릭스 곱하기를 구현할 이유도 없고. 아까 여기까지 나왔고 그냥 여기서 어떤 적당한 매트릭스 곱하면 이거 되는 거고 얘에다가 뭐 어떤 적당한 거 아우터 프로덕트 하면 웨이트 어떻게 업데이트 될지 다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곱해주면 여기까지 또 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우터 프로덕트 하면 요 파라미터 어떻게 업데이트 될지 다 나오고 뭐 원래 거에 트랜스포즈 곱해주면 여기까지 어떻게 될지 나오고 자 이게 트랜스포즈였죠? 아까 거에? 그 다음에 받은 거에다가 아우터 프로덕트 이거 해주면 입력과의 아우터 프로덕트죠? 자 보세요. 이것도 얘 관점에서는 입력과의 아우터 프로덕트 그러니까 이쪽 받은 거랑 아까 받은 거랑 아우터 프로덕트 하는 거죠. 얘도 이런 관점.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션들이 굉장히 예쁘죠. 그러니 이거를 하드웨어로 만들어서 뭔가 병렬 처리를 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연산이 뭐 이거 계산이 되면 저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if문해가 이러면 이제 뭔가 CPU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거의 뭐 무한반복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 이걸 하드웨어로 갖고서 가속하는 게 계산량 자체는 엄청나지만 하드웨어로 가속하는 게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 부분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이 다 끝났어요. 파라미터가 다 고정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프롭을 입력까지 돌리는 거죠. 그래서 입력을 바꿔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부터는 단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하고는 상관이 굉장히 깊죠. 그렇죠? 자, 아까 이렇게 뭐 복잡한 계산을 했었는데 복잡한 계산 여기까지는 안 했었죠 아까? 하려면 여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여기까지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렇게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 다 라이브러리가 저런 거 다 지원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데 뭐 별거 없다. 아까 했던 거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런 그림을 넣어서 출력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출력이 뭐 레이블 규약이 있겠죠. 100은 뭐 개다. 뭐 01 뭐 이런 건 뭐 규약이 있겠죠. 근데 빌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37번째든. 걔랑 차이를 로스로 해 가지고 얘를 목적 함수로 하는 거죠. 변수는 뭐죠? 변수는 세타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세타 뉴럴네트워크 파라미터로 썼던 거고 그럼 고정돼 있다고 보는 거죠. 뭐가 변수죠, 여기서? 그렇지. 얘를 변수로 놓고 쓰는 거죠. 인 이걸 찾는 거죠. 근데 그냥 찾는 건 아니고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로 찾잖아요. x 뉴는 x 올드 라운드 이걸 반복을 하는 건데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은 뭐예요? 저 그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빌딩이 되라 이거죠. 느껴지시나요? 저 그림에서 시작을 하는데 빌딩이 되라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 점프를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니까 그냥 갑자기 빌딩을 확 바뀔 수는 없고 뭔가 천천히 바뀌어야 되는데 빌딩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적화를 수행하고 나면 이거죠. 그렇죠? x가 아니라 i라고 썼네요. 이걸 최적화 수행하고 나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뭐 제가 온라인 좀 잘못 시키긴 했는데 딥드림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 나무와 시작해서 빌딩이 됐라고 했을 때의 최적화된 값인 거죠. 이게 뭐 저는 뉴럴 네트워크가 예술에 대한 표현 굉장히 싫어하고 그거는 좀 뭔가 이해도가 낮은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냥 이 결과만 보고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저거는 이런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면 얻어지는 결과물이구나. 이게 이제 정확한 뭐 수학적인 이해인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거는 뭐 진짜 좀 뭔가 기발하네요. 네, 기발하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저걸 이제 과도하게 한 거죠. 과도하게 했을